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두세 시간 뒤면은 이곳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안보리 전체 회의가 남북한 유엔 가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오늘 말복이자 입추, 이른 아침인 이곳 뉴욕에서도 약간은 가을 내음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결실의 계절 문턱에서 MBC 뉴스데스크는 오늘 서울과 뉴욕에서 각각 그동안의 취재 노력이 열매를 맺는 특종 보도를 잇따라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게 됨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서울과 유엔 본부에서의 단독 취재물 모두 우리의 민족 정기와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게 하는 보도들입니다만은 먼저 MBC가 긴급 입수한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는 현장 장면, 귀중한 영상 자료를 서울의 이상열 앵커가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나와주십시오. 네, 여기는 서울입니다. 오늘의 머릿기사는 역사적으로 매우 희귀한 자료입니다만 소련이 촬영한 윤봉길 의사의 저격 현장 화면부터 보도합니다. MBC 뉴스는 1932년 4월 중국 상해 홍국공원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지령을 받은 윤봉길 의사가 시라카와 일본 대장을 비롯한 일본군 고위 장성들을 폭탄으로 저격하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상 자료를 긴급 입수했습니다. 신용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32년 임신년 4월 29일 중국 상해의 홍구공원입니다. 그날은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생일인 천장절이었는데 아침부터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앞선 상해 사변의 승리로 중국을 삼킬 듯하던 일본군의 사기는 중국군의 거센 저항으로 잠시 멈칫했으며 일본은 전쟁 영웅 시라카와를 상해로 파견해 전세를 전환시키려 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공원 앞 광장에는 만세 일본, 세계무적 일본을 열창하는 일본인들이 가득 몰려들었으며 식장 전면 중앙에는 시라카와를 비롯한 일본의 고급 장교와 고급 외교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히로히토 천황 생일에 즈음한 축사를 낭독하는 순간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일본군 시라카와 대장을 비롯한 주요 군 고급 장교들이 후송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의 장면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소련인이 촬영한 것입니다. 범인 조선인 윤봉길 25살, 상해 계엄령 선포, 일본군 대장 시라카와 즉사, 노무라 우에라 등 주요 고급 장교 중상, 당시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임시정부에 누를 끼치지 않고 부모 처자에게 박해가 없도록 현장에서 자기를 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당시의 외국 특파원들은 윤봉길 의사의 체포 당시 모습을 성난 사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시라카와 대장, 이 사람은 상해 파견군 사령관으로 이날 천장절 그 축하 열병식의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윤 의사의 상해 대의국 현장에서 전신에 24군데 파편을 맞고 5월 26일 절명하는 그러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상해 파견군 사령관으로 중국 침략의 원흉으로 그 뜻을 좌절시켰던 것입니다. 시게미스 주중공사였습니다. 윤 의사의 의탄으로 왼쪽 다리가 절단되어서 불구의 몸으로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1945년 9월 2일 미주리호 함상에서 메가더 사령관에게 일본 지구의무 대신으로 항복 조인을 하는 주인공입니다. 당시 침체 상태에 있던 민족운동의 활로를 젊은 피를 뿌려서 항쟁을 함으로써 독립운동의 활로를 활짝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1930년대 초반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중국 전역, 특히 만주에는 수백만의 우리 교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동포사회에 윤 의사의 대의고로 해서 살 길이 열린 점에서 다들 은인으로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상해 파견군 군법회의에 회부된 윤봉길 의사는 나는 내가 할 일을 혼자서 했을 뿐 배우가 없다는 말로 최후 진술을 대신했으며 묵비권으로 일관했습니다.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윤봉길 의사는 일본 코베항을 거쳐 카네자와 형무소에 이감됐으며 1932년 12월 19일 일본의 총탄을 맞고 순국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거사 후 8개월 만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일본의 국화인 벚꽃이 홍구공원에 만발하던 날 일본 군국주의 천병을 응징했으며 그해 겨울 일본 카네자와 형무소의 차가운 사형장들에서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신문은 경악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은 상해 사건으로 정전 교섭의 전도에 아문이 감돌기 시작했다. 오사카 아사히 신문은 우리 거류민이 환희에 넘치는 날 허리연 대참사가 발생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아사히 신문의 런던발 특보는 상해 사건은 런던 정계에 큰 충격을 줬으며 각 신문은 일제히 붓을 모아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당시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중국의 100만 대병이 이루지 못한 일을 윤봉길 의사 혼자의 힘으로 성취했다고 찬탄했습니다. 25살의 윤봉길 의사는 25살의 젊은 피로 동북아 정세를 일변시켰습니다. 그는 친필로 전한 유서에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에 한 잔술을 부어라고 전했습니다. 역사는 오묘하나 역사의 방향은 결단과 희생에 의해 결정된다는 선인의 가르침대로 윤봉길 의사의 궤적은 역사에 깊숙한 의미를 지닌 장쾌한 쾌거로 남아있습니다. 청춘 한 몸의 희생을 통해 중국 100만 대군이 해내지 못한 항일의 물구비를 고추잡았으며 자결하지 못하고 체포당한 사실 자체를 수모로 여겼던 윤봉길 의사. 홍구공원의 폭탄 투척은 자기 목숨과 거래한 조국 해방의 방향타였으며 제국주의 일본을 겨냥한 식민지 침략의 종식을 행동으로 요구했다는 점에서 해방 46년을 맞는 우리에게 남다르고 뜨거운 각오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시종기입니다.